335번입니다. 다음 중 대우가 참인 명제를 찾는 문제죠. 1번부터 볼게요.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면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발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밑변의 길이를 8이라고 보고 높이를 1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곱해서 2로 나눠주면 되니까 넓이가 4가 나올 겁니다. 동의하시죠? 요번에 요 삼각형의 밑변을 4라고 보고 높이를 2라고 볼게요. 그럼 두 개 곱해서 2로 나눠주면 넓이가 4가 나올 겁니다. 넓이는 같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됩니다. 그럼 대우 관계에 있는 대우 명제도 뭐예요? 거짓이 되겠죠. 예, 우리는 대우가 참인 명제를 찾는 거니까 1번은 답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2번 볼게요. 두 실수의 xy에 대해서 x가 y보다 크면은 역수치해 주면은 부동 방향 바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쌤 맞지 않습니까? 둘 다 양수 조건이 있다면은 x도 양수고 y도 양수라면은 역수를 취해주면은 부동 방향 바뀌는 건 맞아요. 하지만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x가 만약 예를 들어서 2라고 보고요, y를 마이너스 1이라고 볼게요. 그럼 2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맞죠? 역수 취해보세요. 2의 역수는 얼마예요?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1의 역수는요, 마이너스 1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누가 더 커요? 2분의 1이 더 큰 거죠. 이런 식으로 부동 방향 바뀌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어진 명제는 뭐다? 거짓이 되기 때문에 대우 명제도 거짓이 되겠죠. 예, 얘도 정답은 아니네요. 우리는 대우 명제가 참인 거 찾는 거니까요. 3번입니다. 자연수 n이 짝수이면은 얘는 24의 배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문제 보기 전에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요거를 좀 알고 갑시다. 요 내용은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연소가는 두 자연수에 관한 겁니다. 연소가는 두 자연수. 연소가는 두 자연수는요, 여러분들 무조건 2의 배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곱하기 2 연속한 두 자연수 맞죠? 곱해주면 얼마 돼요? 2가 되죠. 2의 배수 맞죠? 그리고 2 곱하기 3 요런 것도요,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죠. 그러면 2, 3은 6이 되어서 2의 배수 맞습니다. 예, 무조건 연속하는 두 수의 곱은요, 2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짝수가 하나 홀수거든요. 이해되시죠? 연속한 두 자연수는 뭐다? 2의 배수이다. 무조건 2를 인수로 가져요. 인수라 하는 거는 곱하는 얘를 인수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인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2라는 숫자가 반드시 곱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2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요번에 연속하는 세 자연수 갈게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그럼 다 곱해주면 얼마 돼요? 6이 되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해볼까요? 곱해주면 6, 4, 24가 되죠. 그러니까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6의 배수입니다. 무조건요. 6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곱은요. 왜냐하면은 연속하는 두 자연수에서 2라는 인수가 반드시 곱해져 있잖아. 그지? 그리고 연속하는 세 자연수면은 3이라는 숫자가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3이 무조건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2를 인수로 가지고, 즉 2라는 숫자가 곱해지고 3을 인수로 가진다. 즉 3이라는 숫자가 곱해지기 때문에 결국 얘는 6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기억합시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무조건 2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어. 그래서 2의 배수야.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요, 2와 3이 무조건 곱해져 있어. 그래서 6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고 이제 3번 갈게요. 자연수 n이 짝수일 때, 자, 얘는 24의 배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가 연속하는 세 수가 아닙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n이 짝수, 아무거나 짝수 집어넣어 봅시다. n자리에 4를 집어넣어 볼게요. 4 짝수 맞죠? 곱하기 4 집어넣어서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겠죠? 여기다 4를 집어넣어 주면 4에다 2를 더해서 6이 되겠죠? 연속하는 세 수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6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 아래는 2와 3이라는 숫자가 반드시 곱해져 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런데 조건이 더 붙었어. n이 뭐라 그랬어요? 짝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짝수 표현법 어떻게 합니까? 2k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k는 자연수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짝수 표현법이죠. k는 자연수니까 1 집어넣어보세요. n은 2. k 2 집어넣어보세요. 2 집어넣으니까 4. 3 집어넣어보세요.
K는 자연수니까 6 나오죠. 2, 4, 6, 8, 10 이렇게 나와서 n은 짝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짝수는 n 이꼴 2k라고 두시고 k는 자연수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n이 2k니까 n자리 2k를 집어넣어 볼게요. 2k에 자 여기다 2k 집어넣어 주니까요. 2k 플러스 1 여기다 2k 집어넣어 주니까 2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여기서 요거와 요거를 주목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2를 끌어내주면요 2와 곱해져서 4가 되겠죠. k는 따라왔습니다. 요걸 먼저 적을게요. 2로 끌어냈으니까 얘는 k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동의하시죠? 얘는 남은 거는 따라 적을게요. 2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요게. 그럼 얘는 연속하는 두 수 아니에요? 맞잖아요. k 다음이 k 플러스니까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입니다. 그 말은 얘는 누구가 항상 곱해져 있다? 2라는 인수가 반드시 곱해져 있다. 2라는 숫자가 반드시 곱해져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 4를 곱해주니까 얼마 돼요? 8이죠. 결국 얘와 얘를 곱한 거는 무조건 8의 배수다라는 얘기입니다. 얘 두 개는 누구였습니까? 얘와 얘를 의미한 거죠. 얘가 얘고요. 얘가 얘였습니다. 그럼 얘 두 개를 곱하면 무조건 8의 배수야.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우리가 연속하는 세수니까 반드시 누가 곱해져 있다? 3이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다. 즉 3이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8의 배수였죠. 아니, 맞잖아. 요게 두 개 연속한 두 자연수니까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 1이 곱해져 있어. 그러다가 4를 곱해주니까 8이잖아. 얘 두 개를 곱한 게 8의 배수야. 그런데 얘 세 개가 연속하는 세 자연수니까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럼 8에다 3을 곱해주니까 얼마 돼요? 얘는 무조건 24의 배수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얘가 24의 배수이다? 예. 그러니까 얘는 참입니다. 그럼 대우명제에 있는 걔도요? 뭐가 되겠습니까? 대우명제에 있는 얘도 참이 되겠죠. 그래서 대우명제가 참인 거 찾는 거니까 3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4번, 5번은 뭐 간단하니까요. 그래도 한번 볼까요? XY가 정수이면 XY는 정수이다. 말도 안 되죠. X가 만약에 2분의 1이라고 보고요. Y를 4라고 볼게요. 곱해주면은 약분이 되어서 2라는 정수값을 가지지만 XY 모두 다 정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정수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그럼 대우명제도 거짓이 되겠죠. 답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5번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던 거죠. 소수. 소수의 체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소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뭘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눠져요. 무한소수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순환소수. 이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던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0.4땡. 그죠? 처음에 저는 땡 하길래, 수학쌤이 땡 하길래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땡이라고 읽더라고. 그 0.4땡이라 하는 거는 얘는 9분의 4로 바꿔 쓸 수 있잖아. 약분해주면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순환소수는 뭐가 될 수 있다? 유리수가 돼요. 그러니까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유리수가 가능합니다. 분수와 꼴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정수분의 정수꼴이죠. 그리고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와 비순환소수로 나눠지죠. 비순환소수. 비순환소수를 우리가 중3 때 배우면 뭐예요? 무리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루트 2 뭐 이런 것들, 루트 3 또는 뭐 파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순환소수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리수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요 수의 체계가, 자, 소수의 체계가 눈에 들어온다면은 5번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어떤 수가 무한소수이면은 무한소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두 가지거든요. 순환소수하고 비순환소수거든. 그럼 어떤 수가 무한소수면은 그 수는 무리수이다. 아니죠. 순환소수는 유리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소수가 다 무리수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거짓이 됩니다. 그럼 얘와 대우명제에 있는 애도 거짓이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체크하시면 최종적인 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336번입니다. 이 세 조건이 모두 참일 때 보기에서 항상 참인 명제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죠. 그럼 얘를 우리가 하나로 연결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의 대우명제 써볼게. 얘의 대우명제 쓰면은 Q이면 나피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의 대우명제는요, Q이면 R이다 이렇게 되겠죠. 얘의 대우명제 쓰지 말고요, 그대로 갈게요. S이면 Q이다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다 Q로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럼 이제 한 개로 묶어줄게요.
Q이면 나피다가 되고요. 그죠? Q이면 나피다. Q이면 R이다니까 이렇게도 만들어 쓸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S가 Q한테 화살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S이면 Q이다. 얘들 모두가 뭐다? 참이다 라는 내용이죠. 문제 조건에서 모두 참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기억분부터 확인 들어갈게요. 그럼 나 Q이면 P다. 요 두 개의 관계를 보시면 되죠. 요 두 개의 관계를 보면은 지금 뭐예요? 얘와 얘는 무슨 관계 있어요? 이 관계 있죠. 이 관계라 하는 거는 제가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지만 알아두면 편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를 자리는 가만 놔두고 부정만 취해주잖아. 그걸 이 관계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다 라고 해서 이가 반드시 참이다 거짓이라고 판단을 못해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 있으니까요. 니 한번 볼게요. Q이면 R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Q이면 나를 요거 보시면 되는 거죠. Q이면 R이다가 참이니까 Q이면 R이 참이라고 반드시 참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대우관계 있는 놈만 참이니까요. 그죠? P이면 S이다. P와 S 관계를 한번 볼게요. P와 S 관계니까 요거 보시면 되는 거죠. 얘와 얘를 보시면 되는 거죠. P가 S가 나피한테 화살 쐈어요. 그죠? S이면 나피다. 이게 지금 참인 거잖아. 그럼 대우명제 한번 적어볼까? P이면 S. 얘도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 참이 되는 거 맞습니다. 리얼문 볼게요. S이면 R이다. S이면 R이다. S에서 R로 화살이 갔죠. 그래서 S이면 R이다. 얘도 참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뭐다? 디귿, 리얼 이렇게 처리하시면 336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337번입니다. 다음 중 세 명제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참인 명제를 찾는 문제죠. 가족권부터 볼게요. 수학을 좋아한다. 수학이 매스니까요. M이라고 할게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을 M이라고 볼게. 그 다음에 창의적인 학생 크리에이터니까 자 C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창의적인 학생이다. 얘가 참이란 얘기죠. 모두 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가나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 사이언스잖아. 과학이 S라고 할게요.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수학을 좋아한다. M이 되겠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을 M이라고 뒀으니까 얘가 참이란 얘기예요.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 그럼 not M이 되겠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을 M이라고 뒀으니까 not M이면 적극적이지 않은 학생 그냥 J라고 둘게요. 적극적인 학생을 J라고 두면은 적극적이지 않은 학생은 not J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이 지금 다 참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를 하나로 묶어주자. 여기 M 보이시죠? 여기 M 보이시죠? 그럼 얘도 대우를 이용해서 M으로 바꿔줄게요. 얘의 대우 명제는 J이면 M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줄게. M이면 C가 되죠? 얘가 참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S이면 M이니까요. S가 M한테 화살 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J이면 M이 돼야 되니까 J가 M한테 화살 쏴줘야 되니까 요런 관계입니다. 네. 요 관계 만들어 놓고 이제 1번부터 보시면 돼요. 자,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M이었죠.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J였죠. M이면 J다. 얘가 참이냐라는 거죠. M이 J한테 화살 쐈어요? 안 갔죠. J가 M한테 화살이 갔으니까요. 그죠? 얘는 항상 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래서 얘는 틀렸네. 답이 아니네. 창의적인 학생을 C라고 뒀죠. 그러면 창의적인 학생은 과학을 좋아한다.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을 M이라고 뒀으니까요. 그죠? C가 M한테 화살 쐈습니까? 아니죠. 얘도 항상 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네요. 3번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M이었고요. 적극적인 학생을 J라고 뒀죠. M이면 J다. M이 J한테 화살 쐈어요? 아니죠. 얘도 항상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네요. 창의적이지 않은 학생 not J가 되겠죠. 창의적인 학생을 J라고 뒀으니까 창의적이지 않은 학생은 적극적이지 않다. 잠깐만요. 창의적이 C죠. creator. 그러니까 창의적이지 않은 학생은 적극적이지 않다. not J가 되겠네요. 적극적인 거를 J라고 뒀으니까. 그럼 얘가 대우명제 한번 적어봅시다. 얘의 대우명제는 J이면 C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은 얘도 참이 되는 거죠.
자, J가 C한테 화살을 쐈어요. 예, J가 C한테 화살이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최종적인 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5번도 볼게요. 창의적이지 않은 학생, not C가 되겠죠. 창의적이지 않은 학생은 수학을 좋아한다, M이 된다. 요렇게 얘가 참이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M이면 C거든. 얘가 지금 참이라고 해서 얘가 항상 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네요. 그죠? 그래서 얘도 예, 항상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요. 4번 체크하시면은 답이 되겠죠. 338번입니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럼 기억 조건부터 볼게요. 자, 요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나 주시고요. 그럼 얘이면 얘이다가 지금 참이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제가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를 A, 여기를 B 요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를 B라고 보셔야 되겠죠.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가 전체 집합. A가 B 합집합 C 안에 포함이 된대. 그러면은 제가 어차피 발레를 들어줘야 되니까 요거를 A라고 볼게요. 얘를 A라고 볼게요. 그죠? 그러면 A가 B 합집합 C 안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예, 맞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A가 B에 포함이 돼요? 부분집합이 돼요? 아니죠. A가 C에 포함이 돼요? C에 다 포함이 됩니까? 아니죠. 부분집합 아니죠. 그래서 얘는 뭐다? 틀렸다. 반드시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A가 B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A가 C에 포함되면은 A가 B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C에 이렇게 포함이 되면은 A는 B 합집합 C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얘는 됩니다. 그래서 무슨 조건? 얘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기억번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 찾는다? 이거와 이거 찾는 거죠. 니 한번 볼게요. P 그 다음에 Q 이렇게 만들어주고 왔다리 갔다리. 삼각형 ABC가 2등변 삼각형이면은 삼각형 ABC의 두 변의 길이는 같다. 이게 당연하죠. 2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변의 길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Q이면 P다 참인가 한번 따져봅시다. 삼각형 ABC의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은 걔는 2등변 삼각형이다. 예, 이것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니 한번 답이 되겠죠. 요번에 얘도 P 왔다리 갔다리 Q 그죠? 요걸 따져주면 되는 거죠. M, N이 모두 짝수이면은 M 플러스 N은 짝수이다 라 그랬네요. 그죠? 맞네요. M이 짝수라 그랬으니까 MN이 모두 짝수라 그랬으니까 M을 갖다가 2K라고 둬볼게요. 그 다음에 N을 우리가 이거 짝수 표현법이죠. 2L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K와 L은 자연수 이렇게 줘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예, M과 N은 짝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 두 개 더 하라 그랬어요. M이 2K고요. N이 2L이잖아요. 걔 두 개 더해주면은 2로 끌어내보세요. 2에 K 플러스 L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K와 L은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자연수가 나오겠죠, 합은. 거기다가 2배 줬으니까 얘는 뭐다? 짝수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다라는 얘기죠. 요번에 MN이 짝수이면은 M 플러스 N은 모두 짝수이다. 틀렸죠. 발레를 들어볼게요. 두 개 더해서 짝수 나온다는 거는 홀수 돼도 짝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5가 들어가고 여기가 3이 들어가주면 더해서 8이라는 짝수 값을 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MN이 모두 짝수입니까? 아니죠. 모두 홀수잖아요. 얘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무슨 조건입니까? 충분 조건이 되겠네요. 필요 충분 조건 찾는 거니까 얘도 답이 안 되네요. 그죠? 정답은 니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339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이 두 조건이 P가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얘는 되고요. 얘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참것을 우리가 포함 관계로도 따질 수가 있으니까 결국 P가 Q 안에 포함되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된다?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P를 그러면은 이 조건 P를 X에 대한 범위로 바꿔줄게.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무슨 범위예요? 4의 범위가 되겠죠. X-1, 4의 범위 처리하시고 여기가 마이너스 3 플러스 3. 1씩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 X가 되고 1 더해주면은 4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조건 P를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됩니다. 자, 이번에 조건 Q를 만족하는 X의 범위 찾아볼게. A가 양수가 있습니까? 네, 있네요. 자연수 A라 그래서 양수 맞죠? 그럼 절대값 X가 양수 기준에 작다. 이것도 4의 범위죠. 그럼 X가 4의 범위 처리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 적어 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포함이 되면 되니까 수익선 하나 그려줍시다.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마이너스 2, 여기가 4, 그죠? 이렇게, 요게 P가 됩니다. 요게 조건 P의 진리집합이 되겠죠? Q는 이렇게 돼야 되네. 이렇게 해야지 P가 Q 안에 포함되는 거 맞죠? 여기가 Q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돼주면 되고요. 여기가 플러스 A가 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얘가 얘 포함해서 이래 가더라도 P가 Q 안에 들어가는 건 맞으니까 동호 들어가시면 돼요. 이 조건하고 이 조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겁니다. 양변에 A씩 곱해버릴게요. 그러면 A는 크거나 같다. 부동호 바뀌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요. A는 4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겠죠? 그럼 얘 두 개를 뭐다? 동시에 만족하는 A 범위 구하시면 되겠죠? A 범위 구하는 거니까 하나 꺼주시고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포함하시고 오른쪽 그 다음에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요. 그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 범위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바로 A의 범위가 되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이니까요. 얼마예요? 4가 되겠죠. 정답 4번 체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P는 그러면은 얘이면 얘는 되고요. 얘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P이면 Q에다가 바로 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P이면 Q에다가 참이 된다. P가 이거죠.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면 이게 P가 되는 거죠. P이면 Q이다. Q가 이거죠. x 마이너스 a는 0이 아니다. 얘가 바로 충분 조건, 참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참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참이다. 그럼 얘의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A 갖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니까요. 얘의 대우는 x-a가 0이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것도 참이 된다라는 얘기죠. 요거 이항시켜주면은 x 이꼴 a가 되니까 a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a 갖고 할 수 있겠죠.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꼴 제로가 되고요. 인수분해 되죠 지금. 요게 2a로 가고 여기로 a가 하시고 둘 다 1 주시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 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a값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는 a값 1 나오겠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a는 양수라 했으니까 얘는 답이 안 되고요. a값 1이다 라는 얘기예요. a값 1. 요게 1이라는 얘기죠. 요번에 다음 조건 볼게요. Q는 R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얘는 안 되고요. 얘는 된다. 이게 필요 조건 아닙니까? 즉 R이면 Q이다. R이면 Q이다. 이게 참이란 얘기예요. 그럼 R 어디 있어요? 이게 R이죠. R이 얘니까요. b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0이 아니면 Q다. Q가 이거죠. A 값 알아냈으니까 x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다. 얘가 바로 뭐다? 참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얘 대우 명제 이용할게요. 대우도 참이니까 x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면 잠깐만요. 대우니까 얘 부정이니까 0이면이라고 하셔야죠. 얘가 0이면 얘이다. b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이다. 요게 바로 이 명제의 대우가 되겠죠. 얘도 참이란 얘기죠. 그럼 이항시켜주면은 x의 값은 1 나오고요. 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b 갖고 하시면 되겠죠. b 마이너스 3 플러스 5니까요. 플러스 2 이꼴 제로가 되고 이항을 시켜주면은 b의 값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는 a 마이너스 b니까요. a 마이너스 b는 a 값 1에다가 마이너스에 b가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2가 되어서 정답 3으로 가시면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341번입니다.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얘도 되고요.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란 얘기죠. 이걸 우리가 동치명제라고 얘기해야죠.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는요. 이래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P와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얘한테 포함되고 같을 때 같아지면은 당연히 얘는 얘한테 포함되고 얘도 얘한테 포함되니까 얘가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됐고요. 요번에 요걸로 갈게요. R은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R이면 not P이다. 이게 참이란 얘기죠. 그럼 얘 대우 명제도 참이니까 P면 not R이다 되는 거예요. 얘는 결국 P가 얘가 참이란 얘기니까
R의 여집합 안에 포함이 돼주면 되는 거죠. P가 요거니까 R의 여집합은 우리가 요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R의 여집합, 여기가 R의 여집합. P가 R의 여집합이 안쪽입니다. R의 여집합 안에 포함되는 거 맞았잖아요. 바깥쪽이 R이 되는 거죠. 1번부터 볼게요. R은 P한테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R은 이게 R이죠. R이 바깥쪽이잖아요. 그게 P 안에 포함된다? 예, 아닙니다. P와 Q의 합집합. P가 이거죠. 그죠? Q의 여집합이 안쪽이니까 바깥쪽이 Q가 되는 거예요. 바깥쪽. 예, 전체집합은 예, 전체집합이고 P와 Q를 합집합해주면 예, 전체집합 되는 거 맞습니다.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교의 여는 차로 바꿀 수 있죠. R차 Q가 P의 여집합과 같아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R에서 Q를 빼볼게요. R이 이거죠. 바깥쪽이죠. 색칠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R 맞습니까? 안쪽에 R의 여집합이니까요. 그죠? 얘가 R입니다. R에서 누구 빼래요? Q를 빼래.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의 안쪽이니까 바깥쪽이 Q잖아요. 이거의 바깥쪽이 Q인데 이걸 다 빼버리니까 공집합 돼야 되네. 얘는 뭐다? 공집합이 돼야 된다. 예, 공집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틀렸네요. 4번. Q와 R의 교집합. Q는요, 이게 Q죠. 이게 Q잖아요. 맞죠? 이게 Q고요. 그 다음에 R은요. R은 색깔을 바꿀까? R은요. 이게 안쪽에 R의 여집합이니까 R은 바깥쪽이 되겠죠. 그게 교집합이니까 만나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네요. 마지막 5번까지만 확인할게요. Q의 여집합 이거죠. 그 다음에 차 R. 여기다 R을 빼래. R이 뭡니까? 이게 여기가 R이잖아요. 바깥쪽. 다 빼면은 뭐가 나와요? Q의 여집합이나 P가 나와야 되죠. 전체 집합이 아니네. 얘도 틀렸네요. 그죠? 정답 2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